이재명 지사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권영진과는 완전히 다른 과인 거죠. 그러니까 뭐 10만 원씩 주겠다. 모든 동기들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퍼플리즘 맞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돈을 공짜로 주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19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같은 민주당의 부천시장이 그것보다 뭐 소상공인들한테 몇백만 원 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거 받기 싫어. 받지 마. 이 정도의 강단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되기 싫어갖고 뭘 못하는 거. 그런 것보다 원래 내가 생각해 나쁘게 표현하면 나쁜 의미지만 이 퍼퓰리즘이라고 하는 거, 퍼퓰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정치인은 그런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지 좌고우면하기 시작하면 실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야. 국민이 원하는 걸 하라고. 대의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 대신해서 우리 원하는 거 가서 하라고 국회의원 뽑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지 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냐고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의 안위만을 자기의 정당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국민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은 지자체 뭐 장들도 그렇고 그러면 너무 희한한 게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예 무식한 사람들이 뭐지? 저는 그 예.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10만 원씩 다 지급하겠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1,200만쯤 되던데 그러면서 본인이 밝힌 게 뭐냐면은 기본 국민소득으로 가는 그 첫 그치. 단계로서 그 이 의제가 지금 필요하다. 이걸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4차 산업 사회로 우리가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는 미래에 본인이 공약 내세울 부분을 미리 선점했고 또 앞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은 일부 뭐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 대기업, 그다음에 자본을 가진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국민 개개인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이란 걸 재난이 아닌 경우에도 내가 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선 공약을 제시해서 이거 한번 시험해 본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 일이 없는 데서 기본소득 꺼냈다가 철퇴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 심지어 외국에서 사실 기본소득 실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실패로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자꾸 실패로 끝났다고 뭐 이런 식으로 오도를 해서 잘못 왜곡된 보도를 많이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왠지 기본소득 하면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뭐 그 세금을 정말 낭비하고 정치인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하는 짓거리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게 기본소득에 대한 대다수의 생각이었다면 이번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실 기본소득 개념을 슬쩍 끼워넣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단 반발심이나 거부감을 어느 정도 저는 약화시켰다고 생각해요. 희석이 된 거죠. 그래 이 정도 되면은 좀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이재명 지사는 또 게다가 지역사회를 살리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까지 다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 어느 누가 들어도 이거는 설득력이 있는데 자 이렇게 처음이 어렵지 한번 선례를 딱 만들어 놓으면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꼭 국가적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뭔가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 공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지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만 하실 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 그래요, 있는 맞습니다. 하나의 좋은 걸 와, 그러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진짜 스마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한 건 스마트한 건데 이 아젠다 세팅 잘하고요. 그렇죠. 이슈 파이팅 잘하고 반대가 있어도 맞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여요. 그건 추진력이 이런 측면인데 문제는 난 그 장덕천 부천시장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기본소득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반응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결의 정치인들 중에서도요 기본소득 등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죠. 근데 그 부정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보수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다라는 그 논리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즉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방송의 아젠다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기본소득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는 왜 돈을 공짜로 주지 하는데 그렇죠. 이걸 산업 구조라든지 대한민국 어떤 미래사회 같은 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이것만큼 필요한 게 없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어요. 말하자면 맞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그쪽 공부를 전혀 안 하시는 안 거예요. 하셨죠. 네. 저는 진짜 정치인도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왜 밖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내가 이렇대 또는 미국은 이렇대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안을 들여다봐도 미통당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국민들 뒷골 잡게 하는 소리만 하는 당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뉘듯이 사실은 한 정당 안에도 우리가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아니 더불어민주당이면은 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같은 뜻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안을 이렇게 헤집어 보면은 여기서도 또 무언가가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래요. 뭐 안에서 계파가 나뉘든 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 앞에 보일 때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끝낸 다음에 다른 적어도 한 당 내에서는 다른 소리가 안 나오는 게 맞다. 근데 저는 그분을 조금 달리 보는데요. 항상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장덕턴이란 그 부천시장이 추구하는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들에게 10만 원씩 주는,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되려면 개인들에게도 주고 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하겠다라고 했으면 좀 더 매끄러울 텐데 저는 이분은 지금 가장 시급한 사람들을 소상공인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방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경기도 이제 지사와 충돌이 좀 생겼고 저는 그 후의 과정도 동일한 민주당이고 또 부천시장, 산하시장과 도지사 사이에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국은 합일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도지사로서 부천시 빼고 하겠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좀 생각이 달랐었는데 그냥 우리 합쳐서 하십시오. 이게 저는 행정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과정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부천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논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이 긴급 재난소득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의 어떤 그 혈맥이랄까요? 혈관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에서 뚫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한테 그냥 현찰로 뭐 3,400만 원씩이든 지급하면 그걸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이고 철저히 찬성이고 제가 아마 유튜버 중에서는 가장 먼저 그거를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3월 1일 날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방송을 했었으니까 29일 날 쏘카가 나오자마자 황 작가님 제가 말씀하시는 특징을 찾아냈어요. 일단 처음에는 자기에 대한 자랑 깔고 가고 그 다음에 본인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핵심인데 나 진짜 오늘 그 후보 등록 오늘 내일 하잖아요. 네, 오늘 내일 정치권으로 보내야 되는데 가겠죠. 딱 정치인 스타일이야. 가겠죠. 제가 어디 자동차라도 몰아야 되는데 정치인들. 그러니까 그 논쟁은 어떻게 네. 비슷하게 이어지냐면 이제 최저임금을 올린다 만다 하고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할 때 비슷한 논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들 주고 영세 자영업자 주고 이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밑바닥이 기본적으로 수익이 올라야 돈이라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 씀씀이가 많아지면 전반적으로 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좋아지거든. 그 논리를 계속해서 똑같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더 힘든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살피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논리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돌아와서 큰 틀로 얘기하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재난 기본소득에 관련돼서 다음 주에 그 3차 경제회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 내려서 아마 지급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그 전에 선도적으로 대통령이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그 금융상에 선제적 조치를 좀 취했거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그 부분부터 사실은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은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고용 창출과 또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 하나가 쓰러지면 거기에 그 연결돼 있는 일자리 몇 개가 사라지는 그러면 사회 이제 기본망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생각. 그래서 저는 부천시장도 선후의 문제, 그러니까 정책이란 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민주주의의 논의 과정이 하나 있었다. 오케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엊그저께 우리 인터뷰하고 가신 분 중에 심규명 울산 남구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시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울산은 왜 뭐 재난소득 이런 거 안 주시나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걸 하셨더라고요. 기사가 났어요. 네, 시민 1인당 20만 원씩 빨리 지급해야 된다.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민주당 지자체장들 엄청나게 뽑아놨잖아요. 네네. 사실상 대구 경북하고 제주도 빼고 나면은 다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쉽게 표현해서 이게 대통령 눈치 보면 모르나? 대통령은 그런 눈치예요. 지방에서 먼저 해달라.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그거를 서포팅하겠다 요 관점으로 가고 있는 나중에. 거거든요. 네네. 근데 민주당 지자체장 중에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 다른 걸 떠나가지고 총선용이다라는 생각만 지우면요. 총선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서도 할 건 해야 돼. 그게 정치의 본질인 거예요. 행정의 본질이라고. 아니 뭐 무슨 총선 끝나고 지급하겠다. 물론 총선 끝나고 지급해도 굶어 죽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경제라는 것이요. 특정한 시점에 쏟아 부을 때 쏟아 붓지 않으면 망가진 상태에서는 회복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울산시 같은 데서도 자기 여건 되는 범위 내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랬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우리 다 털었다 이제. 이제 남는 게 없다 할 정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게 경제 유발 효과가 약 2배쯤 되더만요. 2조 넘어가더만요. 1조 3천억 쓰면은. 근데 그렇게 반응해서 뭔가 세금을 더 거둘 생각을 해야지. 사실은 정치나 세금이라고 하는 행위는 사실 그게 공짜가 어디 있어요. 국민이 하는 모든 행위도 공짜가 아니고 그렇죠. 국민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세금을 내고 싶다. 다만 세금이 얼마큼 잘 쓰이는지 보고 싶다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국민들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낸 세금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그리고 얼마만큼 효용적으로 잘 쓰이는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그 신뢰성만 담보가 된다면 우리 정당한 세금은 얼마든지 내겠다잖아요. 오케이. 저도 새날에서 그 동일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추경 뭐 11조 그다음에 추가 추경 뭐 7조 8조 편성한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제 추경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추경 가지고 차라리 국민들이 내가 국가로부터 10만 원 받았네, 20만 원 받았네 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은 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재난 기본소득이 다음 주에 통과돼서 국가에서 그 저는 돈 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음 주 비상경제회의 네. 이제 결정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네. 간단히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주는 10만 원이 개인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전체로 따지면 전체로 따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누구나 다 지금 경기도의 계획은 그거 아니에요? 3개월 안에 쓰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이 경기도의 모든 도시에 풀려요.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영세 자영업자를 굳이 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더욱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 영세 자영업자분들한테 이제 300만 원씩 준다고 쳐요. 장사 안 됐으니까. 그게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일단은 실제로. 그거는 엄발에 오줌 눕기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 근데 그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를 영세 자영업자로 이렇게 그렇죠. 자를 선을 거냐, 긋느냐. 네, 선을 긋냐.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에는 일반 갑자기 국민들하고 영세 자영업자하고 편이 나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왜 나는 돈을 안 주고 쟤는 돈을 줘? 이건 무슨 기준이야? 얼마든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화성시장, 전주시장, 뭐 경기도지사 이게 다 DJ 덕입니다. 그렇죠. 지방자치제를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 투쟁해가면서 성취하신 DJ 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제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복지예요. 그러니까 가깝게 살고 있는 니들이 가서 세세하게 보살펴라 이런 그렇죠. 뜻이거든요. 근데 무슨 임명직 시장처럼 미래통합당이 임명한 임명직 시장처럼 저렇게 행위하는 것은 진짜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민주당 시장이나 도지사분들께서도 기본소득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해야 될 시기가 된 거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걸 지름으로써 그게 촉발되는 그래서 그게 당장은 실현되지 않더라도 수년 후에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상시적으로는 줄 수 없다 치더라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경제가 나빠지면 국가가
기본소득 개념도 줄 수 있다 정도까지 발전한다면 그건 대단한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이야기